개강이나 백호 이런 거거든요. 개강, 백호. 그 다음에 뭐 형, 충 이런 것들. 형하고 충하고 이 충 이 자체가 이게 깨돌이로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대용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인성을 대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문창하고 양인, 개강, 백호 이런 게 딱 들어가는데, 자, 이 잘 보시면 문창 정도 빼고 양인 정도 빼고 요 정도 두 개 빼고 뭐 나머지들 있죠. 그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자는 되거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자인 거는 분명한데, 자, 이걸 공부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야, 이 양반이 문창도 있고, 양인의 칼 냄새도 나고, 백호도 있는데,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스포츠나, 예술, 예능, 이런 분야에 또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팔자를 봤는데 합격이야. 이것저것이 뒤섞여갖고 답이 안 나온다. 인성은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 조후도 뭐 조금 부족하다. 글 공부 냄새가 왠지 안 나는데 뭔가 이래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자가 있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스포츠나 예술과 예능과 관련된 분야에도 인연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격증으로 가거든요. 자격증. 양인이라든지 개강, 백호, 형살이 묻어 있으면 공부를 딱 어느 정도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의학계통이면 간호사 면허증 나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육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교육으로 가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임용의 요소가 있는지도 봐야겠지만, 보통 뭐 이런 게 물이 져 있다, 팔자 애매하다 이러면 의학 교육을 그냥 같이 찍어줘도 돼요. 의학계통이나 교육에도 인연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어린 시절에 예술이나 예능과 관련된 분야에도 운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에 소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자격증 냄새가 나는데, 면허증 냄새가 나는데 의학이나 교육계통, 예술로 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법무사법에 의해서 총칼을 잡는 경우도 있다. 운 따라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은 되는데, 어릴 때 특별히 소질이 좀 뭐가 있었냐고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이 아이의 꿈이 뭐 의학으로 가서 뭐 가고 싶다, 교육계통으로 이제 나오면, 이 정도의 직업 구성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요 대용품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다음에 학교의 색깔이나 배지는 뭘로 보는데 있죠? 관으로 보는, 관성으로. 아마 이거 강의하면서 다 나올 겁니다. 지금은 큰 그림부터 설명드리면, 인성의 대용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쪽에 전공 분야가 잡혔다. 학교의 색깔은 관성으로 본다 했죠. 그러면 관도 미약해. 근데 격국이 어지럽다 이러면 뭐 쉽게 말하면 뭐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은 찍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사대문 안이라 하면 이제 스카이급, 뭐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뭐 조금 레벨이 높은 대학이 있죠. 어릴 때 두뇌 총명은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전공 분야는 찾아가는데 사대문 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관성이 만약에 정립되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우세해갖고 봐줘도 되고, 그러면 애가 보통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성적에 맞춰가지고 또 설명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만 이렇게 봐줘도 이제 이 상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인자.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의 직업 있죠. 부모의 직업이 뭔지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공부할 때 부모가 재수하면 자식도 재수한다 했죠. 왜? 재수도 유전이라고 했죠. 재수도 유전이, 재수도. 부모가 재수했는데 자식이 재수 안 한 케이스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재수 안 하고 뭐 억지로 간다 이러면 성적 낮춰서 가야 되고, 많이 낮춰서 가야 되고. 네, 이런 것들도 좀 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공부 잘할 것 같은 팔자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이 친구는 어지간하면 잘하겠다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기본적으로 관인 소통이 잘 되거나 뭐 식신이 잘 생기거나 문창이 잘 생기거나 이런 식의 뭔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어정쩡한 경우는 진짜 어정쩡해서 참 말도 하기도 어정쩡한 경우 있어요. 뭐 동의대 가겠다, 뭐 경성대 가겠다. 이렇게 네임밸류가 낮아버리면 실제 학업운을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직업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성적이나 학업적인 분야에 본인이 뭐 물으러 와도 네임밸류가 좀 낮아버리면 오히려 직업적인 분야로 상담 포인트를 바꿔서 상담해보는 게 나아요. 학교의 색깔은 막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취업을 한다면 이런 쪽이 낫겠다, 이런 쪽이 낫겠다, 이런 쪽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의 색깔은 좀 많이 낮춰서 가라. 근데 취업이 일로 된다는 거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학교의 색깔이 낮으면 그 네임밸류 좀 많이 낮춰서 이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상담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학업을 상담할 때는 정말 한점자 승부의 큰 팔자나 좋은 케이스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낮아버리면 상담을 할 때 직업 분류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아니면 상담 팔자를 딱 하는데 학업운을 물어와도 학업운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직업적인 범주, 틀, 환경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주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딱 이래 말해도 돼. 그러면 아, 이 아이가 지금 전공을 이쪽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직업적인 분류에 이 멘트를 넣어 놓으면 아, 그 사람, 아, 우리 애가 이쪽에 인연이 있겠구나 딱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관의 모양의 색깔을 낮춰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조건부로.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는 완전히 뭐 부산대 아니면 막 이거는 막 내가 간판 내리겠다 이런 정도의 팔자가 오면 한 번씩 그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뒤섞여 버릴 때는 그런 식으로 상담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 아, 이래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통 이제 인성, 항상 글 공부에는 이제 인성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테마가 된다. 밑에 조금 읽어볼까요? 일단 학업운의 조건하고 음양의 조후, 그 다음에 음양의 조후라는 게 꼭 기억해 두실 게 조후가 완전히 실조됐다 가지고 무조건 공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뭐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했는데 성적은 뭐 한 중간쯤 나오는 애들 있죠. 이런 식으로. 조후가 실조돼 버리면 노력 대비했을 때 자기 성적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지. 이게 조후 실조됐다고 무조건 뭐 공부가 안 된다 이건 아니고 효율성, 본인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포인트가 인성과 문창의 득세 여부 해놨죠. 득세, 인성, 문창.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문창이 세력이 있는 게 좋다. 그래 보셔도 되고. 네, 하나만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감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병이 있는데, 이 무가 있고, 기가 있고, 이런 팔자들 있죠. 이런 팔자. 뭐, 시는 뭐, 한 예를 들어 뭐, 사시였다. 해시든 사시든 이게 상관없이, 팔자가 인성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성이 득세 여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을 볼 때는 땅바닥에, 지지에, 오에,
예, 근을 두고 있는 병화가 투출됐으니까 병인 자체는 이제 이 세력이 강한 거죠, 이게. 이거 경우라고 해볼게요, 경우. 경우라고 보면. 근데 이런 구조하고 이런 구조가 또 있어요. 이런 구조. 병호의 뭐 자, 인성이 있는데 이거는 인성이 월간에 있는 걸로 보고 이거는 인성이 연간에 있죠. 오행에서 생극을 볼 때 이 팔자에서는 하생토 토생금 되죠. 예, 맞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경금이어 있는데 뭐 개인목 뭐 이런 팔자가 있다. 요 금생수 수생목 되고 있고 맞죠. 순하게 이렇게 연월일시로 가고 있는데 자, 이 팔자를 보시면 병화가 양옆으로 다 생존을 해주고 있죠. 인성이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비겁에 애워 쌓여버리면 이 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부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토생금 해도 하생토 토생금 해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이 있고 경이 있는데 뭐 개수가 있다. 여기 뭐 목이 있다. 이런 경우도 이 보시면 연에서 해주는 거는 우리가 그 금요하실로 쪼개서 볼 때 연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쉽게 손상이 잘 안 되고 계속 그 기운을 넘겨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팔자들은 자기가 이 양옆으로 이게 다 이게 금생수 되면 양옆에 있는 금 입장에서는 식상이죠. 양옆에서 식상이 내한테 이게 간섭이 돼버리면 자기의 역량이 월에 있을 때는 삭감돼 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공부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갈 때 금생수 수생모로 가잖아요. 근데 오행적으로 보면 금수가 공부에는 좀 유력하죠. 금수가 앉아서 버티고 저장하는 거고 이게 나무 목은 뭡니까? 아웃풋이다. 아웃풋. 내 것을 표출하는 식신이잖아요. 네, 이런 구조 보면 이런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기억 참고 되고 앉아서 버티는 공부되고 물숫자 지혜 좋고 지혜가 뛰어나고 저장하고 공부하고 발산하고 나무목은 공부한 걸 표현하고 식신은 우리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 이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편인 있죠. 요 편인은 이게 뭡니까? 앉아서 버티고 하는 공부하는 능력이거든요. 인내력,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력도 있고 공부를 해서 많은 것을 저장하는 저장 능력도 뛰어나고 오행적으로는 금 있고 목 있고 소통하는 수 있고 이런 팔자들이 이제 관이 아예 없어야지 서울대 가는 팔자들. 이것도 나중에 샘플 해줄게요. 딱 요 구조인데 그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간 애가 있어요. 무관성. 이런 게 이제 금생수 수생무 마르지 않는 물과 같아서 공부 잘하는 유형. 근데 딱 이래 돼버리면 오히려 이제 분탈되고 병화도 분탈되죠. 이런 경우도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병화가 이래 있는데 하생토 토생금 되죠. 이 구조보다는 나은 거죠. 그러니까 6, 7에서 볼 때 인성 중심으로 볼 때 인성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에 있으면 어지간히 손상당하는 게 좀 적다. 이래 보셔도 되고 만약에 그 월에 있으려고 하면 차라리 이게 비겁에 의한 분탈보다는
이게 이제 목생화를 해주는 게 낫겠죠. 이게 뭐 갑이 됐든 뭐 을이 됐든 목생화 하생토로 밝아버리면 낫겠죠. 생조를 받거나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급에 의한 부탈. 우리 앞에 우리가 육친농 공부할 때 비견급제가 연월에 에어 쌓여버리면 뭘 분탈한다 했죠? 관성을 제가 분탈한다 했거든요. 연월에 비견급제가 많다는 거는 첫 번째 관성을 분탈하니까 네임밸류 있는 좋은 대학은 가기 어렵다거든요. 연월에 비견급제가 많아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설할 수 있는 식상인자, 글공부가 유정하게 흐르려고 하면 인성의 인자. 오히려 비금이 너무 태왕해버리면 관이 깨지기 때문에 어설프게 관성이 투출돼버리면 이게 뭐라 했냐면 녹록종신이라 했거든. 녹록종신. 차라리 관이 힘이 있어갖고 쫙 버티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견급제가 득기한 팔자에 어설프게 관이 있으면 관이 깨지기 때문에 관을 못 쓴다. 그래 되면 차라리 무관성에 식상이 왕자를 시설하니까 왕자를 시설하는 식상과 글공부의 발전을 유도하는 인성이 있으면 오히려 비급이 있어도 이런 경우는 공부 잘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뭐 어설프게 간이 있었다. 비급이 많은데 어설프게 이게 뭐 간이 있다. 하면 오히려 간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견급제가 어떠한 모양인지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교의 그 레벨을 볼 때는 비급이 많다라는 게 그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오행적으로는 이것도 참고를 해 두실 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오행적으로 팔자에 토가 많은 것도 공부에 그렇게 썩 좋은 걸 점수를 안 줘요. 토는 중재하고 저장하는 조정 역할은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도 실제 공부에는 좋은 점수를 못 주죠. 그래서 비견급제가 많다. 오행에서 토가 많은 팔자에 자식이 물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좋은 대학에 점수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일단은 토는 뭐죠? 오행에서 토라는 거는 병하라는 게 밝고 명랑한 기운이고 천지 만물을 구분짓는 능력이거든요. 구분짓는 거 병하. 토는 하생토 매강시켜버리거든요. 토는. 금은 또 뭡니까? 매금시켜버리죠. 수는 어떻습니까? 탁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순수하게 놓고 보면 토가 많다라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아주 잘한다 보기는 어려워요. 애가 물으러 왔는데 팔자에 토가 좀 많다 이러면 그 다음에 비견급제가 많은 것도 일단은 좀 탁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인성이 있으면 핵심적인 주제는 뭐겠습니까? 인성은 어지간하면 손상이 안 당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인성이 손상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은 비견급제.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재성이 재성. 그러니까 그 학업은 볼 때는 인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인성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데 그 인성이 만약에 육친의 십성으로 봤을 때 비겁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재성이 많다. 이런 것도 이제 인성을 불안케 하죠. 오행적으로는 토가 많다. 이런 것도 인성 자체를 우리가 공부로 본다면 이거 자체는 특히 연월에 비견급제나 재성이 많고 토다 하면 인성의 자체를 분탈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글공부 발전에는 일단은 삭감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뭐 좀 유정하게 쓰려면 비급이 많으면 왕자를 시설할 수 있는 식상이 소통처가 있어야 되고 제극인을 안 박으려면 간성이 소통처가 돼야 되고 토가 많다 이러면 토를 누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수하고 목으로 보거든요. 수목. 오행적으로는 수와 목기가 토와 음양의 짝을 구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음양론이죠.
요건 이제 인성 중심입니다. 인성 중심으로 볼 때. 근데 인성이 없다 하면 이제 인성의 대용품인 문창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도 이제 조금씩 참작해서 봐야겠죠. 근데 항상 무조건 볼 때는 연월의 인성, 그 다음에 연월의 인성이 없으면 이제 일시로도 보겠죠. 근데 원래 이제 소년의 글 공부는 연월이 간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시에 인성이 있다라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증이나 문서 형태가 되고 뭐 부동산 자격증도 되고 아니면 뭐 뒤늦게 취득할 수 있는 학위로도 보거든요. 근데 소년기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연월 그 다음에 한 일까지도 제일 중심은 연월이 일간을 중심으로 연월이 어떠한 간지가 간섭되느냐 보는 것. 이게 이제 학습 능력을 좌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그 테마가 된다.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손상을 안 당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연에 있으면 손상을 가장 적게 당한다. 그래서 연이 주는 기운이라는 거는 그 일간을 중심으로 볼 때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보죠.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연에 있는 인성이 자연스럽게 소통해 줄 때 이런 친구들이 어지간하면 공부는 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 좀 보면 학습운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공부를 참 잘할 것 같은 인자가 있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유독 뭐 예술이나 스포츠나 뭐 그런 뭐 탁월한데 뭐 하나 꽂히갖고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격의 성격 여부, 운의 흐름, 두 번째 대운의 영향과 조후. 두 번째 대운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아주 그 격이 좀 좋은 팔자 같은 경우는 운이 크게 깨지 않는 이상은 자기 격을 쫓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운 자체가 뭐 그냥 어정쩡하게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그렇게 막 강조해서 안 봐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을 볼 때는 한 두 번째 대운. 그래서 대운이 두 번째 대운이 간대운이다 이러면 이제 관의 모양이나 속성을 자꾸 쫓으려고 하니까 그 계급장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이나 뭐 법대 뭐 이런 데 자꾸 관심이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운에 의한 간섭도 받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조금만 더 읽고 좀 쉬겠습니다. 용선생 팁에 이제 학습 능력의 대전제는 인성의 힘이다. 학습 능력의 대전제. 원국에서 간성이 미진해도 인성이 득세하고 식상이 소통하면 글공부 발전에 도움이 되니 일단 공부는 잘한다. 아까 설명했던 거 이 내용입니다. 관은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배지이기 때문에 인성이 좋은데 미간이라도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못 가고 동아대 의대 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의 배지가 지방대학이라서 그렇지 인성이 잘생기고 대학을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 능력이거든요. 근데 배지가 낮아서 스카이를 못 찍는다는 거지 공부 자체는 잘한다고 보는 거죠. 식상이 소통된 거예요. 인성이 득세하면 식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이 뭐냐? 엉덩이 붙이고 밀어붙이는 끈기, 근성, 기억력, 머리에 정보를 넣어 지식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공부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죠. 학생의 진로나 적성 상담 시 무조건 인성의 유무를 대전제로 살핀다. 첫째는 단 인성이 태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식상이 없으면 격이 좀 떨어진다. 인성이 없을 때는 인성이 없으면 대용품을 찾는다. 첫째 문창, 그 다음에 둘째 양인, 셋째 록, 그 다음 오는 게 개강이나 백호, 형충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특수한 압력에 의해서 공부를 막 이 악물고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 꿈이 의사다 이러면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서 막 이 악물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게 양인, 개강, 백호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냐 했을 때 꿈이 명확하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꿈을 쫓기 때문에. 근데 무인성이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좋은 애들을 보면 자기 꿈이 선명해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학이 꿈이면 근 6년 정도를 그 아이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봅니다. 15살 정도 되면 자기 꿈이 완성된 데 있거든요. 15살에. 그러니까 15살에 꿈이 없다라는 거는 일단은 스카이 못 간다 봐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15, 16 중학교 때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과정 다 마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갖고 내가 스카이 가겠다 이러면 일단은 못 간다고 봐야 돼. 못 간다. 죽어도. 지금 대한민국 설정에서는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반짝 잘해갖고 대한민국 4대 문화에 들어간다. 죽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뭐 사주 안 봐도 되죠. 지금 추세 보면. 그러니까 학업 상담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 물으러 왔는데 얘 중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 중학교 때 공부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처진다는 아들은 중학교 때는 뭘로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머리로. 고등학교는 학습량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력이라든지 공부를 저장해내고 엉덩이 붙이는 공부가 안 돼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애의 중학교 때 꿈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 그냥 뭐 부모가 시켜서 공부 잘했다라는 거하고 어떤 목표 설정이 뚜렷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달리 봐줘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중학교 때 좀 나쁜 애들이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 학교 수준이 스카이급은 못 간다고 봐야 돼. 보통 부산대 정도는 간다고 봐도. 인서울이도 뭐 한 3국대, 건국, 동국, 당국, 경희, 중앙 뭐 이 정도 수준. 이것도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대충 나와고 대충 말해도 맞다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애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걸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애가 막 내가 가고자 하는 꿈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놈이면 보통 개강이나 양인살이 있어요. 이 악물고 공부한다 이런 애들. 아니면 편제격인데 인성이 약하다 이런 애들도 돈 잘 벌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 있거든요. 좋은 대학 가야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제격들이 많아요. 편제격, 정제격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격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에도 강의를 하면 다 할 겁니다. 제격이 공부 잘하는 아들은 요약 정리를 잘하는 아들이거든요. 죽으라 공부는 안 하는데 요약 정리를 잘하니까 일정 수준의 점수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이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네. 이런 얘기하면 본인이 막 깡깡 웃으면 원래 참아진다니까요. 이런 거는 얘가 딱 공부할 만큼만 딱 하는데 요약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딱 하면 이해해가지고 서브노트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범주 내에서는 공부는 잘하는데 나머지 요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런 쪽에 재능을 발휘해서 공부하고 있는 패턴이다 하면 나름대로 높은 좀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스카이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스카이는 뭐 기본적으로 공부에 미쳐야 되거든요. 완전히. 이런 제격이 이런 요약 정리 잘한다. 근데 스카이를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양인, 백호, 뭐 로 아니면 문창이라도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두뇌 총명인자를 갖고 있어야지 이 인성의 부족을, 제격이 갖고 있는 인성의 부족을 이런 데서 가세가 빡 대뿌야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는 걸로 우리가 통변하는데, 이런 밀어붙인 힘이 약하거나 뭐 육친으로 보면 비경급제나 이런 거 없잖아요. 독립된 인자가 없거든. 도둑놈 기질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성 안 쓰려고 하면 비경급제의 투쟁심, 독립심, 성격 더러운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악물 가는 거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형이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아침에 7시가 되면 항상 도서관에 앉아 있어. 가면 12시면 거의 한 4-5시간 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심 먹는 게 아까워갖고 뭐 녹즙 같은 거 먹고
오후에도 공부하는데 보통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근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공부하더라니까요. 이런 사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그런 사람들 팔자 보면 양인, 백호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학교는 지방대학을 나온 거, 제가 지방대 나왔으니까 지방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형이 뭐 했냐면 공인회계사 합격했고 세무사 합격했고 7급 공무원 합격했고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나온 애들 중에 제가 학교 다녔던 애 중에 거의 하루에 16시간, 17시간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하고 잘 때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방대 나왔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 붙어보더라니까. 근데 제 아는 서울대학교 나온 형님이 근 40이 넘어도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가 26세에 붙어가고 우리 학교 신문에 나왔는데 그럼 공부 지나가면서도 계속 공부하는 이런 애들이 뭐냐? 반복 능력이니까 인성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만약 이 아가 인성이 없다면 사주를 유추할 수 있겠죠. 양인이나 백호 이런 거 없으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이 악물고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막 변비 오고 막 해도 소파에 엉덩이 붙이는 그 뭡니까? 이거 엉덩이 앉는 소파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방석을 가구점에 가서 제작을 해갖고 이만큼 두껍게 만들라고 그 24살짜리 아이가 그런 거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가구점에 가고 반석을 이래갖고 거의 7시, 8시에 가갖고 한 점심때까지 3, 4시간을 꼼짝달싹 안 하고 안 일어난다니까요. 중간에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부 못 했기 때문에. 그날 잠을 못 자는 기라. 이런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팔자를 안 봐도 성공하는 케이스예요. 이런 애들이. 이런 것도 다 있거든. 이런 거 없으면 죽어도 그렇지 못하거든. 이거에 공부하는 능력. 근데 지방대학을 간 거는 학교에 뭐가 약하다? 배지가 약한 거예요. 반이 약한 거예요. 근데 뭐가 됐다? CPA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자격증은 따는데 학교의 색깔은 약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네임밸류는 가는데 관이라든지 그의 운도 좀 좌우되겠죠. 그래서 운이 중요한 거죠. 근데 자격이나 면허증은 자기 노력을 하니까 팔자에 있으니까 땄겠죠.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조금 쉽다 하겠습니다. 중간에 인성태과 이거는 했고 문창양인 록으로 인성 대용한다. 조건 따른다. 요 조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대용품이 이제 공부 집중보다 예술, 예능, 특수 기술 자격 분야로 집중될 때 공부 색깔이 그려진다. 이거 제가 그 대용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공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기술 자격이나 예술 이런 쪽으로 또 재주를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아주 좋은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손재주.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용이나 뭐 이런 면허증 이쪽에 이쪽으로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의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창, 양인, 록 뭐 이런 뭐 개강, 백호 이런 것들이 이 공부 쪽으로 안 가고 자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성격 여부와 운의 흐름을 참작한다 해놨는데 웬만큼 그 운이 뭐 인성운이라든지 좋은 어떤 글공부 운으로 좀 열어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운의 흐름을 볼 때 대운이 특히 이제 두 번째 대운 되겠죠. 두 번째. 대운 두 번째가 보통 이제 인성대운이나 관성대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에는 이제 좀 긍정적이죠. 인성이나 간성대운이 이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재성대운인데도 공부 잘하는 케이스는 보통 이게 대운 자체가 이제 임묘진 대운인데 이게 임묘진 자체가 오행으로 목이죠, 목. 이게 어린 것이죠, 어린 것. 어린 아이가 인묘진이라는 어린 목대운을 걸어가니까 어지간하면 공부를 하더라 이래 되거든요. 이런 경우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대운 두 번째 대운이 보통 양인이 들어올 때 양인
이럴 때는 이제 공부를 조금 도움을 주는 문으로 좀 열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인성, 관성, 인묘진 대운, 양인 대운. 이럴 때는 공부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거 있죠. 요건 긍정이면 공부와 뭔가 모르게 좀 부정적이다. 공부에 좀 방해 요소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부정적인 거는 암만 해도 제일 많은 게 재성대운이죠. 재성대운이 이제 뭐 정제든 뭐 편제든 재대운이 와버리면 두 번째 대운에 어린 것이 돈을 일찍 짝을 지어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보통 위성에 대한 뭐 일종의 호기심이 생긴다거나 돈을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뭐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뭘 많이 하냐? 보통 이제 자격증을 따는 쪽으로 자격증. 그럼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자격이나 면허증으로 가고, 여자 같은 경우는 또 이미용, 뭐 패션, 뭐 이런데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게 보통 이제 제대운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볼 때 공부에 부정적인 게 상관대운. 상관대운. 상관대운 이럴 때 보면 그 뭐 규칙성을 깨버리니까 대운이 상관대운에 걸치니까 이제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재성이나 상관이 대운의 이 두 번째 대운에 임해버리면 일단은 글 공부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떤 누가 이제 팔자를 물으러 왔다. 팔자를 이렇게 물으러 오면 요런 두 번째 대운에 많이 걸쳐 있으면 머리는 참 좋은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 운이 글 공부 집중을 방해하는 운이 들어오니까 자기 직업적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막 일찍이 돈을 버는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글 공부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러면 보통 예술이나 예체능, 식상이라는 게 자기 재주를 부리는 거니까 예술이나 예체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쪽에 가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분야의 공부는 좀 하는데 팔자에 뭐가 약하다. 관이 만약에 약하면 네임밸류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관운이 좋아. 팔자에 관이 굉장히 좋은데 대운이 예를 들어 상관대운이다. 그리 되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팔자에 비하면 레벨이 조금 낮게 보는 거죠. 이 대운의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팔자 원명에 관이 아주 잘생겼어. 관인 소통도 잘 돼 있고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재대운이나 상관대운이 오면 대체적으로 공부에 항마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팔자에 생긴 꼴대로 잘 못 쓴다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수할 확률이 높겠죠. 자기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운이 안 받쳐주고 성적이 나쁘니까 관이 잘생긴 애는 제가 뭐가 했죠? 관이 잘생긴 애는 관은 학교에 대한 명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성적이 탁 떨어져 버리면 학교 다니기 막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재수를 해갖고 가려고 하는 재수를. 근데 대운이 만약에 재성이나 상관대운에 걸쳐 있으면 재수를 해도 좋은 점수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의 세운이 시험을 치는 운은 고3이잖아요. 고3. 고3 때 시험을 치러 오면 그의 연도와 무조건 충이거든요. 올해 갑진생이잖아요. 갑진생. 진술충할 때 시험 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다음 술년 다음에 해수가 들어오는데 이 해수가 예를 들어 뭐 관이라든지 이게 뭐 인성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때 간인이 그 다음 문에 해수가 받쳐주면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성적이 오르는데 이게 상관으로 빠져버린다거나 공부에 뭔가 좋은 냄새가 안 나면 재수를 해도 좋은 대학 가기 어려워요. 재수가 주는 장점은 뭐냐면 인성이 부족한데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해. 근데 물어보면 애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러면 뭐냐면 인성의 부족을 봐야 되거든요. 저장하는 게 모아치는 시험에서 저장하는 게 약하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중간고사 잘 치는 거하고 기말고사 잘 치는 거하고 수능 잘 치는 거는 이게 완전 180도 다르거든요. 학업운을 볼 때는. 그러니까 재성이 발달된 애들은 중간 기말을 잘 쳐요. 왜냐하면 재성은 깨돌이가 돼갖고 요약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재성은 기본적으로 제극인이잖아요. 인성은 공부를 저장하는 거니까 수학능력 시험처럼 모아치면 시험 잘 못 쳐. 그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냐? 팔자를 보니까 양인이 있다. 야, 이 야 칼 들고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중간 기말은 잘 친 거예요. 짧게 치는 시험은 양인의 재성이 있는 놈이 시험을 치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을 조집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양인의 칼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 운이 크게 해손 안 하면 재수를 하면 공부가 누적되잖아요. 반복이 되거든. 반복이. 이럴 때는 재수해라고 권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재수해라는 게 아니고 이 양인의 칼이라든지 개강백호라든지 압력이 있고 그러다가 뭐 나름대로 뭐 이게 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력이 있어갖고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운을 봤을 때 상관운이 온다거나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해버리는 운이 아니면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는 열에 10명 다 올라요. 근데 막 이런 것도 없고 막 흐물흐물하고 팔자가 막 비견급제나 뭐 좀 야무진 기운이 없잖아요. 재수하면 성적 더 떨어진다 보는데. 그러니까 막 이럴 때는 지금 성적에 만족을 하든지 적어도 들어가갖고 반수해갖고 가거나 조건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수할 때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개가 집을 잘 지킨다 했잖아요. 인마가 성질이 더러운지를 봐야 돼요. 그게 난폭성으로 드러나는 놈은 안 되고 술 먹고 막 깨뿐 놈은 안 되고 그 성질 더러운 기질이 공부할 때 자존감 갖고 이 악물고 완전히 막 제 아는 애가 눈썹 밀고 공부한 거 얘기했죠. 눈썹 다 밀어갖고 그래서 성적 더 떨어지잖아. 그 눈썹을 왜 밀었는가? 눈썹을 밀으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매일 자는 거예요. 16시간, 17시간 자더만. 그래갖고 지금도 백수예요. 지금도 그 친구가 마누라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아가 그아가 제격이에요. 편제격. 묘월에 신금인데 묘월에 신축일주인데 그런 케이스가 또 있긴 있습니다. 눈썹을 밀었는데 그런 게 공망 이럴 때 제가 그 공부할 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큰 틀만 이렇게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양인은 양인인데 공망 맞아도 칼을 뽑았는데 장난감 칼인 거예요. 푹푹 쑤시니까 칼이 빠지는 거죠. 그런 애들도 이제 자기 그 칼을 잘 못 쓰는 거거든. 요런 관점을 잘 보시고 두 번째 대운이 인성, 강성, 임묘진, 양인 대운은 공부에 뭔지는 몰라도 뭐 2% 3%라도 도움이 되는 거고 재성 대운이나 상간 대운은 일단은 공부에는 좀 발전이 없어. 근데 간인 소통 잘 돼 있고 공부 잘하는 놈들이 이런 운이 오면 재성 대운이 왔는데 얘가 만약에 뭐 경제학과를 가려고 한다. 경제 아니면 경영이라든지 무역이나 유통, 국제통상 가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 쪽으로 사회, 물리, 물류, 통상 이런 쪽에 뭔가 대운하고 냄새가 잘 조인트가 되니까 항마의 요소를 많이 안 치주고 상관도 예술이나 예체능, 패션, 디자인 쪽에 공부해가지고 유학을 가든 뭐 홍대, 미대를 가든 이런 식으로 가면 요 상관의 속성을 아주 탁으로는 또 안 본다. 이 정도는 조금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제대운과 상관대운은 일단은 하급운에 있어 가지고는 좀 탁이 있다. 그리고 공부나 조폭이나 똑같이 봐야 돼. 이 공부도 막 일단은 공부 좀 잘했다, 뭐 좋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성깔이 있다고 봐야 돼요. 뇌유 내강이 될지언정 순하고 멍하고 조용하고 막 착하다. 엄마가 니 참 착하다,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 잘 못해요. 너무 착하고 순하면 이것도 봐야 돼. 애 어릴 때 착하고 순하다, 야 착하다 순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잡고 자랐다라면 큰일 낼 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짐이랬죠. 물성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좀 벨라더라도 고집 있고 이런 애들이 돈을 벌어도 좀 잘 벌고 공부를 해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양인백호를 강조를 많이 하죠. 칼 냄새 나는 게 팔자에 뭔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자. 또 별표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성과 문창. 인성의 대용풍이 글공부를 밀어줘도 대운과 세운이 불리하면 자기 그릇을 못 채운다. 즉 원명과 운의 조건 여부를 항상 참작해서 살핀다. 예제 있죠.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신묘 여자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해놨죠. 공인회계사. 이런 경우도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묘시 맞죠? 해시네. 이런 경우도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이제 관이 지지에 득기하고 있죠. 관득기. 자, 선생님들 보실 때 이제 관이 투출이 안 돼도 지지는 처음 우리가 이게 4개잖아요. 4개인데 1색이죠. 이게 혼잡이 안 돼 있죠. 이게 이게 자가 돼 갖고 정관, 평관 돼 있다면 혼잡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득기, 기가 이제 쫙 모여 있고 1색이죠. 득기, 1색. 정관. 그 다음에 또 프리미엄이 뭐가 붙죠? 보시면. 천을기인. 자, 우리 공부한 걸 보시면, 자, 득기 일색 하나의 형을 갖고 있고, 정관의 천을기인. 음양의 짝이죠. 정화와 해수는. 제가 그 오행 공부할 때, 임수가 대표적인 오행에서 수로서 음을 대표하는 속성이면, 양이 정화가 임정합이 되면 음양관계, 이게 목이라는 걸 생성한다. 이게 생명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력을 열어주는 기운이 임수와 정화로 보거든요. 알이 부화되는 것과 같은 작용인데 임정의 합작용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밤에 조후적으로 보면 밤에 해시의 정화를 우리가 이게 물상으로 보면 이 달이죠. 달. 밤에, 그러니까 겨울의 밤에 달이 뜨니까 반가운 거죠. 그 세상을 밝히는 사람인데 인기가 많다. 밤에 사회에 쓰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을 기인에 임하고 수하작용의 혹은 수하가 혹은에서 이게 음양의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공인회계사를 된 이유는 뭘까요? 공인회계사. 우리 신살 배울 때 요거 말했죠. 자영. 보통 해해 자영이 있는 사람들이 제 경험으로는 뭐가 많냐면 의사들 많아요. 의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해해에 토끼 묘자 간섭하죠. 이게 이제 편인으로 들어가죠. 이 사람 물으러 왔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자격이나 면허증이 토끼 묘자가 뭡니까? 이게 이 풀이죠. 풀. 올라타버렸죠. 을목이 편인이. 연간에 편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했죠. 목생하. 목생하.
이 신금은 뭐죠? 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다이어인데 이게 뭔가 청간 그렇죠. 청간문창. 정화가 신금 보면 청간문창은 두뇌 총명이 있다 했죠. 두뇌 총명에 관이 득기에 일색에 정간에 천을 기인에 자영의 형을 갖고 있는데 편인이 투출됐죠. 자, 월에 있는 게 아니고 연에 있다는 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댔죠. 관인이 물이 져서 소통되어 있죠. 그러면 을목 편인이 가장 많은 자격증이 의학으로 치면 뭡니까? 한의사도 많죠. 네. 직업적인 성분이 편인이라는 자격의 형태를 구하니 내 직장과 내 활동하는 무대가 글과 학문을 떠나지 않고 면허증과 인연이 많으면 의학이면 한의도 인연이 많고 그 다음에 해가 물이 나오는 거니까 여자 산부 쪽도 되죠. 해수가 뭡니까? 유금에 제 책에 보면 이게 오물이랬죠. 오물.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대장 내시경도 되죠. 지살이잖아요. 지살. 먹은 걸 배출해내는 거. 지살. 나가는 거. 움직이는 거. 대지해자 대장 내시경도 되겠죠. 대장 내시경 하는 내과 의사.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다 되겠죠. 자의